자, 지난번에 마블 드라마 이거 굳이 안 봐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완다비전 가이드 리뷰를 하시나요? 이거 뭐 궁금한 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블 영화만 보고 싶은데 이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 가입해서 굳이 봐야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완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인데 그걸 위해서 10시간의 설명을 굳이 들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었거든요. 어차피 영화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대사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기는 합니다. 그 얘기인즉 의무감에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드라마가 궁금하거나 마블 팬들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미 디즈니 플러스를 1년 결제했으면 봐야지 뭐. 그럼에도 완다비전을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께 오늘은 스포 없는 가이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어웅찐입니다. 요새는 같이 드라마만 많이 보고 있죠? 예. 완다비전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먼저 공개를 했던 마블 드라마인데요. 총 9부작이고요. 이 작품의 시기는 엔드게임 직후에 어디론가 떠나버린 완다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비전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완다 그리고 비전이 행복하게 사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다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녀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위기가 처한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들 그리고 캐스팅만 보더라도 앤트맨에서 등장했던 그 FBI 요원 미오미오 달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캐릭터는 완다와 비전의 행동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설명들을 이렇게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재밌는 건 미국의 시트콤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촬영도요 시트콤처럼 촬영을 했어요. 시트콤 작가가 대본을 썼던 건 물론이고요. 또 시트콤 보시면 왜 그 관객들 웃음소리 들리잖아요. 특히 미국 시트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객들이 무대 앞에서 관람을 하거든요. 실제로 웃는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촬영 방식까지도 전통적인 시트콤 방식을 따라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화만 보는 영화 매니아들보다는 프렌즈나 빅뱅 이론, 70년대 쇼 혹은 오피스와 같은 미드 중에서 최소 2편 이상 정도 즐겨본 분들이 훨씬 더 이 드라마에 빠르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70년대 쇼와 프렌즈에 등장을 했던 그분이 또 여기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대놓고 시트콤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시트콤 부분에서 크게 기대하진 마셔야 될 게 엄청 웃기진 않아요. 여기서 왜 웃지? 이거 나만 이해를 못하는 아메리칸 조크인가? 여러분이 코미디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라기보다는 일부러 웃는 건가? 라는 의아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의도된 연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는 웃기는 시트콤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아주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이건 조금 소름 돋는데? 뭐지? 으스스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의외의 재미로 다가왔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호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된 영화로 제작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B급 호러의 대가인 샘 레이미가 감독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사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무리 호러 요소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거 마블 히어로 영화인데 그게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완다비전에서도 이 약간 그 으스스한 느낌들을 은근슬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놓고 점프스케어가 나온다거나 정말 무섭고 기괴한 연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요 정도의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으니 닥터 스트레인지 2에서도 호러 느낌 어느 정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기는 충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듯이요 이 드라마는 마냥 완다비전의 시트콤으로만 이야기가 쭉 계속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완다비전이 사는 세상이 시트콤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나오는데요. 알고 나면 요건 조금 생각해볼 만하다 조금 되짚어볼 만하다 라는 포인트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여러 가지 트릭들이 등장을 합니다. 할로윈이 시대적 배경이라 트릭오트릿 진실의 방으로 죽은 비전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요. 예고편에서도 나오지만 아이를 완다가 갑자기 낳습니다. 대체 이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보면 이게 약간 소름 끼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뭉클하기도 한 그런 나름의 감동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도 역시 마블의 작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이후 작품들을 위한 여러 가지 떡밥들을 던지고 역시나 회수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와서 아 정말 뜨끈한 국밥 하나 잘 먹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다음에 또 어떤 메뉴가 나오지? 메뉴가 여기서 끝난 건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작품이긴 했지만 완다 주인공의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그런대로 나름대로 완결성 있는 뭐 볼만한 작품이긴 했습니다. 영화만큼 정말 거대한 스케일과 거대한 사건을 다루는 작품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미드처럼 막 제작비 막 다운시켜가지고 막 엄청 너프시켜가지고 막 그런 정도의 후진 작품도 아닌 정말 딱 그 중간 어딘가에서 알잘딱으로 딱 잘 만들어진 그 정도로 볼만한 작품이었어요. 또 완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해가고 또 그녀의 다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갈지를 찬찬히 지켜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완다비전 스포일러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완다비전을 보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스포를 조금 줄여서 댓글로 한번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아직 완다비전을 안 보신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참고가 되겠죠.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드라마죠. 이번에도 뭐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